저도 두 나라가 최고 정상 간에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 뭐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어쨌든 북한이 지금 우선은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대외 전략의 세 가지 특징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가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러우 전쟁 터지기 전부터 아니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러시아를 적극 지지하게 그러니까 표시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죠. 조선이 가장 먼저 그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건 제가 알기로는 조선과 시리아가 제일 먼저 했을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북러 간에 이제 작년에 이제 푸틴 대통령과 그 협상을 이제 정상회담을 한 거죠. 그거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이제 그 최선희 외무상이랑 그 외무성에서 조선 외무성에서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다극 질서 속에서 이제 새로운 국가를 이제 발전을 모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보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판단인데 분명히 북한은 이 지금 국제 정세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와는 지금 이 국제 질서가 앞으로는 다극 질서도 갈 거고 이 다극 질서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 두 나라가 북한한테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저는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선이 뭐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를 이제 강화시켜 나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 러시아도 앞으로 이 북한 간의 관계, 조선 간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 그거는 전략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저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략적인 측면은 어쨌든 이 북한 여기가 이 한반도 지역, 이 동북아 지역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지정학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쨌든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는 일맥상통을 해요. 근데 이제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터지면서 동시에 여기에 지금 한미일과 뭐 새로운 어떤 그 아태 지역의 새로운 이제 그 대중 대너 포위망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랑 러시아와 중국은 협력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전략적인 협력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군사와 경제 측면인데 저는 사실상 북중 간에는 그 북중 상호 원조 그 조약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뭐 그게 유효를 하고 러시아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라든지 이런 부분 모르겠어요. 이번에 푸틴이 갔을 때 평양을 갔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의 어떤 확실한 우군으로서 이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그 안정을 저는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치면 이제는 경제인데 저는 앞으로 이 경제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북한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이랑 러시아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북한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뭐냐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노동력을 되게 좋게 평가해. 그러니까 조선의 노동력이 일도 잘하고 되게 근면선실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아마 러시아는 조선 노동자들을 많이 좀 연해주라든지 극동 지역으로 좀 개발도 거기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지역의 개발 같은 것도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 재건 사업에 있어서도 향후에 저는 분명히 이 북한 중앙아시아보다는 이쪽 조선에 있는 노동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식량 에너지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 세계 에너지 식량 부분에서 제일 큰 국가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이제 식량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할 것 같고 그럼 중국이랑은 저는 이번에 봤을 때 앞으로 중국은 이 동북 삼성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북 삼성을 어떻게 개발시켜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협력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이 동북 삼성이 개발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북 제재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됐는데 이번에 유엔 대북 제재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거 사실상 전문가 패널을 이게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봐요. 이제는 이 제재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대북 제재는 사문화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중국은 이 지방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동북 삼성의 지방 간의 교류 같은 거 이런 거를 더 확대시켜 나가고 그래서 관광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이런 가공무역 이런 쪽으로 아마 저는 얘기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근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작년이랑 최근에 보면 중국의 동북 삼성, 요명성, 길림성의 성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북한을.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북중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훨씬 더 좀 강하게 추진해 나갈 거다. 왜냐하면 저는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확실하게 자기의 어떤 뒷마당이 되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미 대북 제재도 이게 사문화가 됐다는 거죠. 저는 이미 제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어떤 사람은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미 저는 그게 많이 사문화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훨씬 더 좀 편하게 이게 조금 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교류를 좀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번에 김정은이 위원장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과거에는 주로 이제 열차 타고 단독을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금 신압록강 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컨대 나중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신압록강 대교를 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중국으로 방문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저는 좀 하나의 큰 또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중에 단동 가봐서 알겠지만 그 옛날 단동의 기본 조중간에 그 왔다 갔다 하는 열차 그 노선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게 좁단 말이에요. 신압록강 대교 가보시면 이게 엄청 큽니다. 8차선은. 만약에 그쪽이 개통이 되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자라든지 이런 게 오고 가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저는 상당히 큰 북중 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전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뭐 이런 조선 노동신문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김정은 위원장 와서 강조하는 게 이제 국가 경제 발전. 그 최근에 뭐 화성지구 이거 아파트 이렇게 뭐 만세대 들어올 이런 거 보면서 결국은 한국도 마찬가지 어느 국가나 그들이 원하는 거는 경제 발전. 경제 발전에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연히 김정은이 생각하는 거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김정일 막 핵에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조선이 경제 발전을 하고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장 세계에서 제일 큰 경제 대국이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럼 중국이랑 당연히 앞으로 경제 교류 협력에 더 많은 저는 중점을 두고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베이징에 나가 있는 그 이용남 그 대사 같은 경우는 그 대외 경제 무역상이잖아요. 과거에 보게 되면 조선에서 중국 대사는 다 외교관 출신, 뭐 당 출신에 갔는데 지금은 경제 관료가 대사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조선과 중국의 핵심은 경제 협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짜오러지 무역상 갔을 때를 보면 대외 경제 무역 일꾼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왜 들어갈까? 옛날에는 보면 뭐 당과 뭐 이런 정치 부분에 포커스였다고 하면 이번에 보게 되면 경제 일꾼들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간 이유는 뭐겠어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 경제 협력 뭘 할까? 뭐 이런 이게 뭐 큰 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그 조선은 지금보다는 완전히 그러니까 러시아와는 에너지 식량 그리고 뭐 군수적인 측면도 있겠죠. 뭐 군수 부품 그렇다고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걸로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풀어지고 중국이랑은 실질적인 경제 협력, 인적 교류 이런 걸 통해서 풀어진다고 하면
저는 조선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로부터 지금 재원이 들어오고 또 원하는 뭐 에너지나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식의 판이 벌어지면 저는 이거는 과거에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저는 전개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이 이제 그런 북중러가 결국은 경제나 인적 교류가 이제 점점 활성화되고 조선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발전이 점진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면 그럼 우리 한국도 그런 거를 우리도 이제 같이 동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우리는 전혀 지금 그거와 단절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큰 흐름은 이제 그렇게 될 거고 아마 김정은이 올해 조중 75주년 이걸 되게 지금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김정은이 하반기에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하면 아마 꽤 큰 뭔가 좀 성과를 내려고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짜오러지도 갔고 지금 계속 조중 간에 이 관료들이 계속 지금 1월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준비라는 거는 과거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준비가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